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 구출단입니다. 저희가 오늘 촬영 일자가 지금 12월 2일이고요. 저희가 12월 1일 금요일 어제 이제 시민연합 송년회에 다녀왔어요. 배나TV 식구들이. 네, 이성주 씨는 안 오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촬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안 오신 게 아니라 못 오신 거죠? 못 간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시민연합 송년회에 갔다가 이제 이 구출 탈북자분들을 구출하시는 활동가분을 또 저희가 만나 뵙고 또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가 뭐 슈퍼맨이라 하시는 분. 네네. 이제 성함을 안 밝히시고 저희가 다 슈퍼맨이라고 저도 부르더라고요. 오랫동안 함께 활동을 했는데요. 본명을 모릅니다. 저도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카페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저는 이성주입니다 하고 이제 악수를 건네니까 그분이 예 저는 슈퍼맨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가지고 이름도 개떡 같네 제가 그랬어요. 말로.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진짜 슈퍼맨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성이 슈냐 하니까 그건 아니고 자기 이제 활동 이름. 그래서 워낙 뭐 어려운 일을 하시니까.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저랑은 아주 막역한 사이에 참 친하고. 근데 정말 대표님이 이제 배나TV 장원재 대표입니다. 이제 하면서 인사를 하셨는데 그 슈퍼맨께서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배나TV 시청자분들께서 지금까지 4천만 원을 모아주신 거 20명을 구할 수 있던 건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그 활동가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할 때 뭐 누굽니다 할 때 슈퍼맨입니다 그랬어요 그분도? 명찰을 이렇게 슈퍼맨으로 명찰에 저희는 다 명찰에 뭐 배나TV 장보경 이렇게 다 되는데 준비를 했군요. 네, 슈퍼맨이라고. 그분은 슈퍼맨 딱. 그러면서 또 이거 입어야 되는데. 인상 깊었던 게 제가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감사 인사 저희가 연말인 만큼 전달하고요. 훈훈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송년회에 슈퍼맨께서 이제 본인이 구출하신 탈북자 분이 이제 같이 오셨더라고요. 하나원 234? 233? 아무튼 이제 정착한 지 2, 3개월 된 그런 분이 오셔서 본인이 이제 시민연합을 통해서 구출된 사람이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직접 이렇게 구출된 탈북자분을 보니까 갑자기 울컥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원 나온 지가 3개월 됐다 그러면은 저희가 구출을 시작한 지가 6월부터 했습니다. 6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5개월. 아마 저희가 이 방송을 찍기 전에 구출을 하라고 아마 돈을 줬었잖아요. 그 돈으로 구출했을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배나TV에서 구출을 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더 감정이 떨리신 것 같아요. 열심히 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저도 이제 구출한 탈북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그분들도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는데 제가 만난 그 탈북자 중에 한 분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월급을 120만 원을 받았는데 60만 원을 주고 갔어요. 근데 뭐냐면은 너무 귀한. 저희들한테는 거의 6천만 원의 그런 돈이었어요. 그분은 자기 절반을 다 주고 간 거거든요. 주면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숨을 빚졌으니 이 돈 또한 나 같은 사람을 구하는 데 쓰십시오라고 또 주고 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막 뭐 이렇게 펀드레이징 하고 뭐 영상 찍고 이렇게 하고 뭐 사연 읽을 때 저도 힘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만나면은요 또 힘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 일이 참 매력적이고 좋은 말로 말하면 참 매력적이라고 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참 중독성이 강하다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구할 때는 힘든데 구하고 나면은 또 구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참 잘했다라는 그런 그게 다 보상받는 그렇죠. 그래서 그 슈퍼맨도 정말 너무 대단해 보이셨고 참고로 그분이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이거 다 틀니를, 그러니까 이거를 다 치아를 심은 거예요. 성성한 이빨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슈퍼맨이 이제 중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브로커들한테 칼도 맞으시고요. 그리고 다리에 칼 자국, 허리에 칼 자국, 등에 칼 자국, 이쪽 왼쪽 허리에 칼 자국. 저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슈퍼맨하고 처음 친하게 지내고 이럴 때 너무 추워가지고 한번 그 여행 갔을 때 같이 이렇게 이 벗은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그러대 심양, 연길, 그리고 뭐 광저우, 뭐 그리고 여기 뒤에 뭐 다른 지역 이렇게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예요 하니까 그때 그곳에서 이제 다쳤던 그런 자국이라 그러고 또 감옥에서 잡혀서 오랫동안 뭐 고문도 받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잇몸이 자기절로 막 흔들려가지고 이빨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여기 임플란트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더 알리고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냐? 굳이 할 필요 없는데 당신은 남한 사람이고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또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내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빚졌으니 제자로서 그 빚을 갚는 길이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예전에는 목사하기 전에는 큰 사업을 하셨어요. 중국에서 엄청 성공한 사업이었는데 근데 이게 사업이 완전 폴싹 망한 거예요. 망했는데 사업하는 중에 이분이 연길에서 꽃제비 몇 명을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친구들한테 불쌍해가지고 돈도 이렇게 주고 했었대요. 사업할 때. 근데 사업이 망하고 나가지고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살을 하려고 한강까지 가신 거예요.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연길에서 만났던 꽃제비 아이 얼굴이 물에 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살하는 걸 이제 스탑하고 그리고 사람을 구해야겠다. 그게 그분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러한 구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맞아요. 분이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걸로. 열심히 펀드레이징 합시다. 알겠습니다. 현재 중국 상황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중국 상황 뭐 어려운데 조금 좀 뭐 구출해달라고 하는 그런 서신들이 많이 오는 거 봐서는 조금 좀 상황이 좀 풀리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특히 북한에서 추워지고 겨울로 가니까 아무래도 북한에서 사는 삶이 어려우니까 근래에 들어와서 좀 구출을 해달라는 그런 서신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소개할 분도 지금 그렇게 저희들한테 서신을 보냈고 한 6명의 이제 30대 여성 2분, 20대 여성 엄마 2분, 두 분 다 이제 그 아들 1명씩 갖고 있고요. 네. 그 사연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7회에서 이제 사연 소개했던 분들 20대 여성 2분과 이제 그 치아가 많이 안 좋은 30대 여성분 그리고 40대 여성분 그분들은 현재 구출이 되었나요? 네, 이분들은 안전하게 구출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 지역에서 한국으로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끌려가거나 체포될 위험은 사라진 거고. 그렇죠. 아직 입국은 안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빨이 많이 빠졌다고 하시는 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빨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어서 한국에 오셔서 이제 그 안전지대에 도착하고 나가지고 활동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저희가 들었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더래요. 어서 한국에 무사히 오셔서 좀 치료도 받으시고 좀 잘 사시길 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구출단 사연들 한 분씩 소개를 해주세요. 우선 먼저 30대 여성이고요. 고향은 양강도입니다. 조선에서는 노동자 남편과 살았으나 가난하고 아이가 없으니 자주 싸웠습니다. 주먹질하는 남자와 산다는 것과 가난한으로 인해 빚지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조선에선 착하게 살면 죽는다는 게 공식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중국에 가면 돈도 많이 번다고 하여 2007년 4월 아직 얼음이 남아있는 살을 자르는 듯한 찬 강을 넘었습니다.
그 길이 농사하는 10살 많은 남자에게 팔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얼마 살지 않아 병으로 죽었고 다른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호구 조사가 심해서 살기 어려워서 한국에 가려고 애를 쓰다가 다행히 은인을 만나 이렇게 드디어 한국에 가게 된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길이 목숨을 담보하는 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꼭 살아서 자유로운 곳에서 살면서 행복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력한 것이 내 것으로 돌아온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조선 여자라는 이유로 중국에서까지 일어나야 하는지 슬픕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가는 길에 꼭 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보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07년 4월에 중국에 팔려왔고요. 그리고 팔려와서 지금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10년 넘게 지금 사셨고 2번 팔려간 사는 거고요. 과정에 네. 2번 팔려갔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이는 없으신 것 같네요. 예, 아이 이야기는 안 하는 걸 봐서는 아이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은 그 30대 여성이고요. 함경북도가 고향입니다. 아버지가 11살 때 광산 사고로 사망하시고 엄마와 언니와 동생과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손재주가 좋아 포탄 만드는 곳에서 선반공으로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얻어지는 금속들 중국에 팔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돈을 벌기 위해 엄마에게 말도 안 하고 2007년 여름 직장 동료를 따라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결국 건설 노동자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고 바로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이가 커지면 돈이 들어가도 남편은 능력이 없으면서 내가 남의 일을 하며 벌었었습니다. 1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기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돈만 생기면 노름만 하는 남편과 산다는 것. 조선 여자로 벙어리처럼 남의 땅에서 일만 하며 산다는 것. 인간 이하의 삶입니다. 작년에 둘째를 낳고부터는 남편이 나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참을 수 있었는데 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폭력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참고 살려고 하다가 결국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여기서도 살 수가 없고 조선에 나가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왔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이제 팔려왔고요. 중국에. 그리고 아이를 2명을 낳았는데 남편의 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그래서 지금 남한을 오기로 지금 하고 도망쳐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은 20대 여성과 그 여성이 낳은 아들입니다. 고향은 양강도이고요. 내가 9살 때 아버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은 산골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농사 지어서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나와 엄마는 얼음 과자 장사를 했는데 얼음 과자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녹아서 크게 못 벌었습니다. 친구 엄마가 중국에 돈 받아오는데 같이 가자고 해 2013년 강을 넘었고 그 길이 나의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 처음 팔려간 곳에서 다시 팔려 21살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호구 검사가 심해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생활은 감옥 같은 생활이었고 아들의 장례도 암담해 밤에 아이를 업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찾아 나섰답니다. 빨리 중국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선의 엄마를 찾고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보냈고요. 20대라고 네,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인데 처음에 팔려간 곳에서 처음에 여자를 산 그 사람이 다시 이 여자보다 21살이나 더 많은 남자에게 팔았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를 지금 업고 나왔는데 남편이 지금 찾고 있다. 쫓기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참 북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첫 번째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쫓기고 있고 또 시집 갔다 도망쳐 나오면은 그 남편 시집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예.
어떤 경우는 정말 잘 지내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죠. 대개는 예.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여성 네. 같은 경우는 많이 팔려나가고 또 그리고 남편이 찾아다니고 만약 찾았다 그러면 이 남편이 여자가 아예 도망 못 가도록 정말 그냥 발에다 족쇄도 채우기도 예, 족쇄도 하고. 채우기도 하고 또 그 남자가 쓰는 그 폭력의 그 강도가 엄청 높아지거든요. 이건 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 성노예의 한여. 그렇죠. 그냥 예. 노예죠. 노예죠. 예. 심한 경우에는 지금 호구가 없기 때문에 살해당해도 전혀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저희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 흑아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은 북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호구가 없기 때문에 죽어도 어떻게 법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의 뭐 짐승 취급을 받는 거죠. 중국 땅에서는. 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네요. 네네. 마지막 사연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 여성도 20대 여성이고요. 아들하고 함께 탈북을 아들하고 이제 지금 중국에 있고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고향은 양강도입니다. 어려서 부모는 이혼했고 엄마와 함께 힘들게 살았습니다. 엄마는 중국에 팔고 난 약초를 팔았지만 장사하다가 떼인 돈이 많아 안전부에 바치는 돈이 많아 남는 게 없어서 사는 것은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약초 밀수하는 사람들이 약초를 가지고 중국에 가면 큰 돈 번다고 해서 엄마 몰래 돈까지 빌려 2010년 가을 중국으로 넘었는데 속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당하고 나이 많은 한족 남자에게 팔렸습니다. 엄마 생각에 몇 날을 밥도 안 먹고 울었습니다. 결국 살아서 엄마한테 돌아가는 길은 모든 것 인정하고 사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죽기만큼 살기 싫은 가난한 농촌 사람과 살기 시작했고 2012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나를 찾고 있을 엄마 생각이 더 커집니다. 중국에서 일만 하고 살아서 허리병도 생겼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중국에서의 무시당하는 생활이 어린 나에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 한국 가면 저희를 모른다 마시고 도와주시면 좋은 엄마가 되고 한국에 도움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예, 참 매번 사연 소개를 하지만 네. 매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수 있나 싶네요. 그러니까 뭐 참 아무튼 오늘도 또 사연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먹는 따뜻한 밥, 또 그리고 따뜻한 집, 또 안전, 우리가 그냥 매일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분들한테는 하나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명을 구하는데 총 한 1,20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고요. 이들이 여기 밑에다 또 그 활동가들이 글을 써서 보냈는데 이들이 더 이상 공포 속에서 굶주리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또 활동가 분들이 요청도 해왔습니다. 예. 저희 지금까지 사연 소개했고요. 여러분 시민연합으로 많은 후원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축단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